반갑습니다. 북광주 상생문화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리즈 6번째 마지막 올해 이제 강의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일본으로 건너간 이제 한국의 고대 문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서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모두 자기들의 뿌리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현재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게 당군한검, 저희는 이제 학교에 가도 오늘도 역사 특강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고등학교에 가서요. 당군한검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실존했던 인물이 한 5명, 나머지는 손을 안 들고요.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역시 한쪽은 신하다, 한쪽은 이제 역사적 인물이다 하고요. 일본은 신무천황이 바로 이제 일본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 역시 반고가 사실 그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뿌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등방문이 이제 초대 통감으로 들어오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 그 유명한 조선사 편수에는 민족의 조선사 말살 특별기관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쓴 조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3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 이마니시 유류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당군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보면 옛적에 한국이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글자를 잘 긁어가지고 서교 환인, 옛적에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의 국가가 한 분의 사람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군고라고 하는 것이 이마니슈가 쓴 그런 논문인데요. 단군은 자손에게 왕통을 잇지 않았다,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 우리가 잃어버린 이 환국과 배달과 이 조선의 문화, 조선의 역사가 7,000년에 되는 양조사를 가지는데요. 40년이 부족한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3명의 가족사로 압축이 되어버렸습니다. 7,000년이 3대의 가족사로 압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환국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의 역사다. 그리고 당군은 서력전 2333년 당군한검이 건국했지만 그건 신화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신화가 건국을 했다는 연도가 적혀있는 신화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스토리는 다양하게 많이 있고 풍부하게 있지만 연도가 있는 신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물타기가 돼가지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한국사는 고려부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임나 일본부설, 방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의 신공 황후가 369년 가야 지방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 200여 년간 다스렸다는 주장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한번 영상을 하나 보면서 최근에 했던 나온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제강점기의 어떤 저 역사관이 지금의 이 교과서에서도 임나라고 하는 그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검정된 교과서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검정받은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일본 교과서인데요. 일본 교과서인데, 자, 지금 이렇게 중학생들이 지금 보는 교과서인데요. 한번 좀 볼게요, 제가요. 고대사 표준, 여기 나왔네요. 딱 보이네요. 지금 사세기말 지금 조선반도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임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또 있어요? 가야 전체 땅. 우리 광주도 포함이 돼요. 우리 광해도 탕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그 야마토 조정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서 조선에 출병했다. 아까 그 광해도비를 지금 그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반도 남부에다가 임나를 지금 임나의 거점을 구축하였다. 임나라고 써놓고 가야라고 해놨어요. 저거는 없는 건데 그냥 조합을 한 거죠. 조합을 해가지고 배우기도 한 거예요. 이 교과서는 지금 보니까 네. 첫 페이지, 목차 다음 바로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광해도 대왕
첫 페이지가. 야, 이게 어제 역사 교과서의 얼굴인데 이게 지금 첫 페이지인데 이걸 지금 일본상 아니고 한국상 같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일본어 없으면 이게 무슨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참 많네. 너무 상관해 우리를. 상관해.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임날본부설이 뭐 그 고대의 어떤 문제보다도 자,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임나 일본부의 위치,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책 기준입니다. 숭신왕 65년 가을 7월 기사. 임나는 축자구로부터 2000, 잘못 적혀 있습니다. 2000리입니다. 이거 오자니까 바로 잡아주기 바라고요. 2000열이라고 돼 있죠. 2000열이가인데 2000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0열이가 떨어져 있고 북쪽은 험한 바다에 가로막혔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쪽이잖아요. 일본이 보는 입장에서의 북쪽은 뭐예요? 대마도 혹은 그 위로의 우리 이제 한반도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이 바다로 막힌 곳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라의 서남쪽에 있는 거, 북쪽이 바다로 되어 있는 곳, 그것은 대마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라 왕이 스스로 신주를 목에 들이우고 두 손을 뒤로 묶고 길이 천지와 함께 복종해서 춘추로 조공을 거르거나 태만하여 말벗과 말채찍을 바치지 않는다면 천신직이여 벌을 주시옵소서. 대마도에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을 어떤 상품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조공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해석인데요. 이 신공왕 후 섭정전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마도 얘기해서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신라 사람 전체가 신라 전체를 굴복을 시켰고 신공황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로 하는 건데 제가 먼저 결론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이제 헛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대일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약 250년간 쓰여진 책인데요. 이때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공황후 때의 삼한과 가라를 평정하여 인나에 일본부를 두고 삼한 또는 한국을 통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일본사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PPT 양이 많아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면 아까 같은 교과서와 같은 부분인데요. 야마토 조정뿐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도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조공.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힘없이 살았다라고 예고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남쪽은 임나가 잡고 있었고 고구려는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이력이 없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굳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과연 그럼 아까 300 몇 년이라고 그랬잖아. 360 몇 년. 그 당시에 일본의 경제적 상황, 군사적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과연 이 대마도를 건너서 본토가 이 신라 땅을 다 정복할 만큼 이 임나라고 하는 가야의 지역을 정복할 만큼 막대한 힘이 있었느냐.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일본 서기의 기록은 뭐냐면요.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았어요. 그 기록은. 싸운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무서워. 그래가지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말하는 논리거든요. 자, 해상 수송 능력이 없었다. 전적으로 백제와 신라에 의존했다. 자,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일본 서기의 다른 기록이죠, 당연히 이제. 일본 657년, 아까 한참 지났죠. 한 300년 지나죠. 대화 외와 이렇게 사신들이 신라 배승선을 거절당해서 당나라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나라로 가고 싶은데 신라의 크루즈 큰 걸 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돛담배로 못 가고. 그러니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 일본기에 보면 762년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배가 파손되어가지고 일본 사절이 당파견에 실패를 했다. 장거리 수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밀고 갔다면 300 몇 년도면 이미 그런 막강한 이런 기술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700 몇 년에. 839년 당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선원이 부실한 일본 배 탑승을 거부를 해서 신라 배를 타고 귀국을 했다. 일본 배는 못 타겠다. 우리는 신라 배만 타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로 뭐 볼 것도 없겠죠. 예. 생활 수준은 어땠냐? 관이나 띠가 없었으며 남자는 천을 묶어 연결할 뿐 꿰매는 것이 아닌 횡포기를 입었고 여자는 호옷을 만들어 중앙에 구멍을 뚫은 관두이를 착용을 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원시인들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런 급에 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신까지는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정제화된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왕궁의 변화? 69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맨 땅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운 오막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690년, 이 690년이라는 숫자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뒤집는 시간대가 이제 기원 후 7세기 말이, 이거 7세기 말이잖아요. 7세기 말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살펴볼 건데요. 기와집이 이제 7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었습니다. 아까 강개토대왕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강개토대왕비를 왜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강개토대왕비에 임나일본부, 일본이 임나를 이렇게 통치를 했다, 쳐들어와서 통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 말고 일본이란 나라의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거기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가 십면연에 와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백잔, 이땐 백제, 신라, 그들을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의 기록은 뭐냐? 이건 완전 거꾸로 해요. 왜가 십면연에 광개토 대왕에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시간대의 기록들을 보면요, 일본이란 나라에 고구려식 고분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나고 고구려인들이 늘어나요. 고구려 유물들이. 그런 거 다 설명을 못하지만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정창이라는 분은 한국사의 연장 고대 일본사라는 책에서 일본 열도로 간 사람들이 고조선을 그리워해서 처음 나라, 형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뜻으로 임나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어디를?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본토를 임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임은 맏형, 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님의 이혼은 어디냐? 우리가 환인천재를 에서 임이라고 하는 데서 님의 어원이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 고어의 가라라는 뜻은 뭐냐면 태양과 임금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라는 것은 뭐냐? 왕의 땅. 우리로 치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다. 그 동네 어디죠? 이집트란다. 막 더듬게 되네. 중동 지방 말로 땅이란 뜻이에요.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할 때. 자,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서기 필사본에는 임나일본부라는 글자 옆에 아까 봤던 영상이 있었죠? 어사지라는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사지는 뭐다? 고대 일본에서 파견된 사신을 어사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임나일본 그쪽으로 가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임나라는 곳은 오히려 가서 그런 사신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이걸 완전 뒤집어서 본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임나는 어디냐? 우리 환단고기 고구려국 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에 대마 이도가, 우리가 대마도라는 거 읽고 우리가 한문을 쓸 땐 대마도를 이렇게 대마도라고 써요. 대알대자, 말마자, 섬도자를 쓰는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마도라고 쓰고 쓰시마라고 써요. 왜 쓰시마? 쓰라고 하는 말은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의 시마가 섬이거든요. 쓰시마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합쳐서 대마이도라고 써 있는데, 대마이도가 수위 임나 소재고로 자시의 임나는 내 대마 전칭야다 돼 있죠. 임나라고 하는 것은 대마의 옛 이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고구려 국본기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마라고 하는 것은 임나는 대마도고요. 이 마라고 할 때는 왜 마를 쓰냐? 마한 땅.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을 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익산 중심으로 내려와가지고 마한을 중심으로 남사만 시대가 열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동네 자체가 마한으로도 보기도 하고, 고조선 자체가 또 뭐예요? 마한이고 막조선이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 이름의 역사가. 그러니까 또 한반도 전체가 마한이었기 때문에 또 마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중심으로, 신라가, 이거 볼 때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도는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실제는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은 신라, 중간은 고구려, 아래는 백제가 나누어 다스렸던, 그래서 삼가라라고 불렀어요. 삼가라 시대가 있었고, 그 신라가 통치하던 곳의 지명이 좌호가라,
고구려가 통치하던 곳의 지명이 인이가라, 백제가 통치하던 곳의 이름을 개지가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명을 찾아보면은 옛 이름의 그 이름에 대해서 찾다 보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가서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지, 여기 개지라고 적혀 있죠. 개찌. 그 동네에서는 개찌라고 해요. 제가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마도를 여러 번 가게 됐는데요. 모든 가이드가 몰라요. 그게 그거였어요 라는 걸 몰라요. 개찌는 지명은 알지만 그게 그런 거와 관련이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좌오가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좌오가라. 자, 지금 마음이 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8시가 넘어가지고 오늘 생각보다 좀 양이 많거든요. 그래도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가운데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좀 충분히 좀 다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할게요. 오늘 뒷부리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박수 막 응원 받고 막. 예. 좌호 가라. 좌호. 이런 이름도 있죠. 소학교라고 있습니다. 좌호 소학교. 이 인이는 중간이에요. 고구려가 지배했던 곳. 좌호는 아까 이제 신라가 지배했던 곳이고, 이 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이. 니라고 하고, 니라는 지명 자체가 또 가진 의미 또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동네에서는요. 어쨌든 이 전체가 인입니다. 자, 일본 역사의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60만 년 전에 선사시대가 시작되어가지고 조몬시대, 1만 3천 년 전부터 조몬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300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원전 300년부터 왜 야요이 시대라고 하냐, 이제 그거를 뒤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이 기원 후 3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카 시대가 열리죠. 592년, 이제 600년 들어서면서 가까이 돼서요. 이 두 개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고분 시대라고 합니다. 왜 고분이라고 하냐면, 고분이 뭐예요? 옛 무덤이에요.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무덤이 그냥 나온 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문양이 이상해요. 생긴 게 이상해요. 그런 고분 시대. 그 다음에 나라 시대로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뒤로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본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이주사입니다. 아까 이제 이 중기 5,000년 전 이렇게 쭉 나와서 기원전 300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기원전 667년 초대 진무천왕. 아까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초대 진무천왕을 불신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불신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 역사를 진실을 알았을 때는 모든 일본의 천황가의 뿌리가 한반도에서 왔다는 걸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죠. 협화후 배반명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300년경 야요이 문화가 전수될 때 청동기 문화가 함께 이렇게 전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세기 부여왕 을하가 15대 응신천왕이 되어서 야마토 정권이 이제 열리고요. 그 다음에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아까 어떤 아스카 문화, 이 불교 중심의 문화가 또 전수가 되죠. 이 백제 쪽에서 중심으로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기원 후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백제가 멸망할 때 어떤 큰 전투가 있었는데, 백강구 전투라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백제인들이 패배를 하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일본을 건너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또 많은 인원이 또 이렇게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통신사가 또 넘어가면서 문물이 또 대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이란 나라는 만세일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황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것이 만세일계죠. 자기들 이제 주장이. 첫 번째, 그러면 대륙에서 일본 역사 첫 번째로 보면은, 가륵당군 때 두지주의 예읍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주정 소시무리가 처형을 했다. 요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요걸 먼저 볼게요. 가륵당군 때 좋은 글씨로 봐야죠. 두지주의 예읍이 반란을 일으키니 그 주정 소시무리의 목을 베개하셨다. 이 당군은 47분이 계셨습니다. 그 3대 당군 때 시절인데요. 자, 소신모리의 목을 베개하셔서 그 땅을 소신모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의미 변해서 소머리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두라는 뜻이죠. 소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국이죠. 우두국. 35세 사벌 당국께서 제50년 해에 엄파부랍을 보내가지고 바다 위에 웅숲, 구마소를 평정하게 하셨다.
이게 기원전 72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6대 메륵 당군 때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서 해상의 적을 토벌케 하시고 12월에 3도 일본은 이렇게 맨 위에 있는 후쿠오카 쪽은 문화가 제일 늦게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밑에 있는 세 개의 섬, 그래서 3도라고 불렀습니다. 쿠슈, 혼슈, 시코쿠를 모두 평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서에 보면은 이게 진무천황이 배반명이 일본에 건너가서 아까 했던 정복을 하고 건너가서 이게 진무천황이 되었다. 기원전 660년에 진무천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대거 내려가서 낸 문명인데요. 일본 서기에서는 진무가 규슈섬 일양에서 출발해서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기원전 606 천황으로 등극했다고 한다. 이게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진무와 우리 배반명이라는 분이 일본에 내려가서 정복을 했던 시기가 기록상으로 7년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누군가는 확실하게 밀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물이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전국을 이렇게 제패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신무천황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게 야요이 시대인데요. 한반도는 항상 어떻게 문화가 전해질 때 대마도에서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물살이 세요. 대한해협이 굉장히 물살이 세가지고 대마도 혹은 일기도, 이끼섬 이런 데를 중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나서 가야 이제 좀 안정적인 배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해상의 어떤 발전 문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마도 일기도를 해서 구주로 해서 관서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변홍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금석기 문화가 발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원전 400년에는 이게 그 당시 도래로 인해서 이 당시 7만 6천 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엄청나게 숫자가 뛰죠. 몇 년 사이에, 그죠? 약 1000년 사이에 보면은 엄청나게 인구가 도래인이 오게 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고대 1천여년, 아까 말했던 야요이 시대에서 나라 시대 사이 동안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은 100만 명 이상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바로 이 방금 했던 루트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조mon인과 야요인들의 차이를 보면 조mon인은 그 전에 이제 시대고 야요이가 이제 아까 330년 기원전 이후에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키 차이도 이렇게 보면은 신장 차이가 평균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죠? 그 세 번째 이제 대륙에서 건너갔던 사이를 보면은 이제 부여, 백제 등에서 대집단이 또다시 도일한 사건이다. 이 시기는 오진, 응신 천황에 의해서 때에 의해 일본 최초의 통일 왕조인 야마토 정권, 대화 정권이라고 하죠. 정권이 탄생했었습니다. 이게 일본서의 기록에 있는데요. 문화사적으로는 고분 문화가 초기이다. 고분 문화의 출현 과정을 두고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고 이질적이라고 평한 일본 사학자 에가미 나미오는 그 이유를 외부에서 온 기마 민족이 새 문화를 유입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기마 민족이 다름 아닌 부여와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것이다. 자, 그 대화 정권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대화, 야마토 정권, 대화. 이 큰 대자에다가 조화의 화자죠. 조화. 우리가 조화롭다 할 때, 하모니 할 때 화자가 이게 화자인데요. 이게 응신 오진왕이죠. 예. 이게 야마토 정권 틀을 다졌고 이제 아지키와 왕인 박사를 모셔가서 문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응신 이제 왕인 박사를 모시는 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왕, 그 다음에 16세 인덕왕 때는 백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를 받게 되죠. 칠지도의 모습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뭐 칠지도는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칠지도는 일왕이 이렇게 일왕이 이게 하사 받은 일왕이가 선물한 것이 아니라 올린 것이 아니라 일왕에게 백제왕이 이렇게 하사한 거죠. 그런 기록상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건 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그 고분 문화라고 그랬는데요. 이 집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하고,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415m가 되는 세로폭이요. 어마어마한 능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저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화가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외부 문화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딱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를요. 자, 인덕왕릉 때는 더 큽니다. 486m 더 큽니다. 근데 이 문양이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역사 배울 때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 방정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천원 지방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인류 문화의 원형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 문화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마토 왕조를 건설한 고분 시대인들은 치아와 골격은 거의 한국인에 가깝다라고 이제 일본의 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또한 뭐예요? 지금 현대 일본인들의 유전자는 조몬계가 30%, 도로계가 70%인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에요. 일본 입장 기준으로. 근데 그 외부가 어디예요? 대부분 우리 한반도에서 내려간 대륙의 이전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오진왕의 정체 또한 아까 말했던 오진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야마토 정권을 세운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한민족임을 보여준다. 자, 서부여의 의려왕이 선비적 모용계에게 패하여 이제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외를 평정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중국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연도는 오진한 등급과 1년밖에 차이가 납니다.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려왕이 일본에 내려가서 몇천 명을 거느려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 그리고 오진왕이 일본에서 등극했다는 시기와 기록상으로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 우리가 주장하는 역사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삼신부명, 이제 삼신의 부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정신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이제 고곡 이 세 가지를 삼정신기해서 일본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받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고국 북부여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동명한 고두막한이 한무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리치고 5세 당군으로 즉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부여에 있던 분들이 동부여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이 해부로 금화 대소로 끝나는 그런 이제 동부의 역사인데요. 그 동부여가 멸망하면서 갈사부여를 만들고 또 한 부류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연나부부여, 방금 얘기했던 서부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서부여에서 쭉 백제를 지나서 쭉 해가지고 의려가 쭉 가서 오사카까지 들어갑니다. 통일에 들어가면서요. 전국을 이렇게 통일에 들어가면서요. 그런데 그 의라를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실제로 의라를 모시는 신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의라족의 조상신을 모시고 있다. 신사 이름은 오미라를 오오요삼이라고 이제 읽는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의라 신사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응신 오진천왕을 이렇게 모시는 신사예요. 사실상 결정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의라 일족이 3세기 말에 이렇게 한국에서 왔고 일본에서 왕족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봤을 때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단 삼정신기죠.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삼정신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천부경에도 천일지일태일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화, 교화, 치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어떤 것 같냐면 요렇게 보면 태극의 문양이 되죠. 이 반대에 만약에 무형의 태극이 있다면 요렇게 태극기의 모양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태극과 보이는 태극, 이것은 조화를 상징한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은 뭐냐면 우리가 거울이라는 것은 얼굴을 물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뭡니까 동시에 모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거울을 들고 다니는 손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에 차고 있어요. 뭐냐면 태양의 빛, 태양의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진리, 가르침, 그것을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화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칼은 뭡니까? 다스림이고 통치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조화, 교화, 치화의 의미가 이 삼정신기에 들어있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륙에서 일본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에 수준이 더욱 높아진 문화기술 집단이 건너가서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 제발 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1000년이 된 기업이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 1000년이 된 기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중에서도 손을 꼽는 이제 가장 더 오래된 약 1400년, 500년 된 그룹이 있는데 건축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백제 스님이
일본에 내려가가지고 신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고맙고 잘하니까 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물러 앉아서 거기서 이제 어떤 형태의 기업 형태의 이제 그런 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그곳이 짓는 모든 건물은 일본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탄탄하게 내진 설계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수많은 역박사, 오경박사, 의학박사 등등이 다 이렇게 가고 고구려에서는 승려 담쟁이 채색하는 법과 종이법을 전해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백제는 일본에 동조를 두고 동쪽에 조정을 뒀다는 말이죠. 일본에 오히려 분조를 뒀다는 거예요. 백제가. 우리가 그는 이제 광주 환난국의 콘서트를 보면 자세히 이렇게 담노제라고 하죠. 담노제에 대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줄곧 왕조를 파견해서 일본 전국을 마음대로 조정했는데 일본 서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꾸로 이렇게 볼모로 잡혀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제 왕자들이. 되게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요. 정말 그랬다면은 백제가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별 그게 아니었다면은 여러 가지 문화들 특히 31대 요메이 이 서명왕은 이름을 백제궁이라 지어가지고 궁궐을 짓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백제식 관복을 입었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폭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백제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백제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4세 추고 여왕은 일본 최초의 여왕이고 아스카 문화를 이렇게 열게 되죠. 그 유명한. 이분 아스카 문화에 가장 꼽히는 게 뭡니까? 바로 광룡사에 있는 미륵보살 반가상이죠. 걔네들 국보 1호예요. 최고로 모시는 거. 근데 미륵보살상의 재질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나는 적송인 거예요.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에는요 소나무를 못 심어요. 거기는 무슨 재선충인가 한 게 있어가지고 소나무 너무너무 가져가고 싶어도 가면 죽어요. 소나무를 가져가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많이 심어요? 삼나무 이런 거 쭉쭉 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한반도에 나는 그 재질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미륵보살상이 국보 1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던 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문화를 전수해줬고 스승의 나라고 사실 어떤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막강한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후백제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하고 신라가 여기서 막 연합 공격이 들어올 때 백제의 남은 유민들과 이제 그 다음에 요 외가 단순히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제명여왕 때인데요. 백제 부흥군에게 병력 27,000명, 선박 400척을 지원했어요. 이거는 거의 국가전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요. 그냥 조금 도와줘, 야 좀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국가의 사활을 걸고 도와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패배를 하죠. 패배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뭔가 그 내부에서 원래 이렇게 당연히 뭐 신라도 백제도 좋고 하지만 나는 신라도 또 좋은데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냐 우리 망했다 이제 왜 백제 도와주다 우리 망하게 됐냐 전투가 내부에 또 전투가 일어나요. 일본은 두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많은 백제의 장군들이 이제 일본은 탐나로도 가고 탐나도 이 백제 담노제였죠. 여러 개 이렇게 연합 주 형식으로 운영을 했던 이 가네다성 여기 이제 대마도에 있는 금전성이라는 성을 제일 먼저 쌓습니다. 여기다가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왜 자기들의 제2의 본토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본 백제예요. 일본 백제로 건너가면서 여기다 제일 먼저 자기들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을 가는 길마다 성을 쌓습니다. 어마무시하게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이렇게 군대에는 용병과 양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용병이라는 건 전쟁에 싸우는 병사고요. 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제 보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이라든지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군대를 밀어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보급품 이런 거 누구한테 남한테 맡겨요. 근데 그런 일들을 쭉 다니면서 백제식의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백제가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백제가 주체가 돼서 이곳마다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대마도에 가면 있는, 여기 보면 표시되어 있죠. 금전성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대마도가 여기서 중간에 허리가 여기서 잘렸어요. 여기 만지키바시라는 여기서 잘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자료 화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네다 성적은 여기 가네다 금전산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마도 중앙 남쪽에 위치한 아소만의 주만은 산지에 있으며 지금도 그 위용을 볼 수가 있다. 뭐 쭉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한국의 남부 해안을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걸 용병과 양병에 대한 문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아니면 같이 함께하는 동맹국이거나 위아래 정도가 아니면은 절대 맡기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국호를 일본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 게 670년입니다. 자, 보시죠. 외국이 다시 고친다는 뜻이죠. 일본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39세의 홍문 고분왕 때에는 숙부 오하마와의 왕위 쟁탈전, 임신의 난에서 패했다. 임신의 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 내부에서 신라계와 백제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걸 임신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가씨가 이제 불교를 숭상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제 쪽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몰락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거꾸로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모든 것을 거꾸로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셨던,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일본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신화라고 해도 좋고, 그런 문화에 보면은 기존에 다른 신을 모시다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 바꾸게 된 때가 이때입니다. 조카 오모토와의 전쟁 때 아까 말했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무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썼네요. 잘못 썼네요. 예. 홍문왕이 숙부 오하마의 전투, 천무천왕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부가 자리를 잡는데, 이 숙부가 뭐냐면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테라스 오미카, 우리가 말고 천조 대신으로 일본의 주신을 바꿔버려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그쪽 이야기 뒤에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륙에서 일본으로 6번째 이야기. 이때는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기술자들. 이때는 무력으로 와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문화가 강제 이주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사명당 그분이 이제 가서 뭐 이렇게 포로들 만나는 그런 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어떤 걸 찾을까 하다가 마땅히 없어서 넣었는데요. 또 큰일을 하셨죠, 사명당 이분은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조선통신사가 이렇게 해도 뭔가 또 부족한 거예요. 일본은 뭐가 자체 개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좀 우리 좀 더 가르쳐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통신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통신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조선통신사는 뭐냐면은 문화를 가서 전수해주는, 집단적으로 가서 전수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경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다가 어느 기점부터 뭐냐면 더 이상 조선이 발전을 안 해요.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안 와도 돼. 이렇게 되는 시점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는 메이지 유신, 막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따먹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 조선통신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라는 역사라는 건 언제 누구부터 시작되었냐? 자, 이건 이제 일본 이제 오사카에 있었던 환단고기 콘서트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본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지구촌 동서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 문화의 핵심 코드는 뭐냐? 여기에는 이제 중대한 소위 기기사관의 고사기와 일본석이라는 두 책이 있는데, 백제가 망한 직후 712년에 그리고 720년에 이제 이 두 권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쓴 양반은 안말려라고 그래서 백제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쓴 그 고사기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은 아주 학문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도학을 통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일본 서기를 쓸 때도 직접 아마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일본 역사, 문화 창세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일본의 2대 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역사는 조와 삼신과 신세 7대로 시작된다. 조와 삼신과 신세 7대는 6천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종교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 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본의 건국 신화의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이 그대로 녹아있음을 보여준다. 조와 삼신은 천상계를 주재하는 신 천어 중주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관장하는 두 신인 고황산 영존, 신황산 영존, 칸 우스비로 간다. 신세 7대 중 처음 3대는 홀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지만 4대에서 7대까지는 음양장으로 존재하는 부부신이다. 마지막 7대에 태어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이란 땅을 만든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이자나기가 하늘의 구름다리 위에 서서 창으로 바다를 휘젓자 그 창날 끝에서 떨어진 바닷물이 응고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다. 이 두 신이 그 섬에 내려와 살면서 부부가 되어 국토를 낳고자 하였다. 그 섬을 중심으로 남편 이자나기는 왼쪽으로 돌고 아내 이자나미는 오른쪽으로 돌아 일본의 섬들과 많은 신을 낳았다. 하지만 불의 신을 출산한 뒤 이자나미는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이자나기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이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천상을 지배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나오고 오른쪽 눈에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스쿠요미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코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사노 노 미코토가 태어났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그녀의 남동생 스사노 사이의 싸움 끝에 스사노는 천상에서 출현한 오늘날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에 내려왔다. 스사노의 아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아마테라스는 그 나라를 빼앗아 그녀의 손자 니니기 노 미코토에게 다스리게 하였다. 니니기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아마테라스는 너와 내 자손들이 만세토록 다스릴 땅이라고 축복하였다. 이 니니기의 자손에게서 만세 일계를 주장하는 일본 천황가의 일대 진무천황이 태어났다. 천손의 후손인 진무천황은 동쪽 땅 정벌에 큰 꿈을 안고 지금의 나라현 지역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기슈 쿠마노에 상륙한 이후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진무천황이 천조 대신에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세 발 달린 신성한 새 야타가라스가 날아와 길을 인도하여 지금의 나라현 가시아라 일대인 야마토 외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때 일본 창세 역사의 서두를 장식하는 조와 삼신과 신세 7대를 비롯하여 진무천황의 왕조 개척사에 이르기까지 일본 역사는 인류 원형문화의 핵심 코드인 삼신과 칠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 문화 역사 창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이 지구촌 창세 문화 역사의 주제가 바로 지금 일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는 조와 삼신, 삼신의 문제와 그 신의 시대, 소위 그 신대 일곱신, 이 3과 7의 문제, 삼신과 칠성문화에 근거한 일곱 실무 주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당시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본 문화라는 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신이 인도해 주는 생명의 새, 이 야타가라스 3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의 국가 종교, 왕실 종교, 이 신도로서 제도가 되는데, 그건 생활 속에서는 신사 문화로 뿌리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이 신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본 문화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 수수께끼,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 일본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또 역사의 창업자, 왕이나 위대한 공력이 있는 인물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예요. 인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 이 인간과 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오한 깨달음의 체계를, 이런 신사 문화를 가지고 약 2000년 역사 이상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것을 전 국민이 거의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살 자체가 된 거예요.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신사와 함께 태어나고 신사와 함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신사 문화는 보통 유일신 문화에서 보면은 그건 미신이다, 그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뭐 미신을 800만을 믿는다고 말이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 문화의 깊이와 또 그 일본 문화의 실체의 그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도의 신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단순한 알무의 그런 경계가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동안 이제 판단국이 번역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또 일본과 전 지구촌 문화 유적지를